네, 아이비님, 오늘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은 스티어니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운동 갔다 와서 오늘 좀 하루 보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고독. 우리도 그런 심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물리적으로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비록 몇 시간만이라도 버지니아 우프가 말한 것처럼 정적과 고독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에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운동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있던 것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고독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럴 시간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떠나기를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존재를 완벽히 동떨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목적 없는 고독은 창의력 살인마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머튼도 수도 원장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편지와 글을 통해 소통하라는 공고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길을 떠나 더 많은 군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숲속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낸 머튼은 마침내 자기 안에 고독이 깃들어 있으며 원할 때 언제든 고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주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보기만 한다면 주머니 안에서도 고독과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무대에 올라 강연을 하기 몇 분 전 또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있는 단 몇 분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시간 또는 세상에 잠들고 난 뒤에 늦은 밤 이러한 순간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 순간을 당신의 일상 안에 넣어두고 갖고 가십시오. 일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하는 인간. 오케이.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국가와 동료를 지키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엄청나게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태어나서 자신을 위해서나 이 세계를 위해서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 발휘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한다면 누구도 결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노동은 결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오히려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정말요? 그래요? 노동은? 오. 당신이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답장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메일은 사실 그렇게 긴급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다음 것을 쓰기 전에 잠시 쉬어도 무방합니다. 당신에게 밤에 사무실에 남아 야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뿐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화나 갑작스럽게 떠난 계신 출장 일정에 구태여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 기력을 다한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그 상황에서 그 어떤 내면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악순환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때 반사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하기보다 의식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숨쉴 틈조차 없어지고 인내심도 바닥났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고 끝내 그 관계를 아예 잃게 됩니다. 일이 끝나지 않은 항소가 되고 싶은가? 가정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예술가? 써먹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영혼을 소진해버린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인간을 두고 일하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인간, human being이라고 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중용을 지키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라.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몸은 선물입니다. 몸이 쓰러져 죽도록 일하지 말고 불태우지 말고 당신이 받은 선물을 보호하라. 내가 받은 선물을 보호하라. 도망가면 결국 제자리로 올 뿐이다.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머릿속 잡음을 잠재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 정신의 고요. 진짜 필요한 소리를 듣기 위한 조건? 진짜 필요한 조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바쁜 건 물론이거니와 협력에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새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두어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나면 그들은 그동안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재충전을 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동하는 중에도 고요할 수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나 비발디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 속에 이러한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를 제한하고 소리를 작게 줄여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한하고 소리를 작게 줄여야 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침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들 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이 이토록 드물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신호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요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침묵을 구해보십시오. 째깍거리는 손목시계의 바늘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줍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현인들 또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우쭐했던 무사람과 달리 지성에 대해 몹시 겸손했습니다.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내려놓는 힘?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골프에서 공을 있는 힘껏 세게 치려고 하면 공은 오히려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고 또 공을 끝까지 보기다 고개를 들고 있다간 때려놓치는 바람에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고요야말로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힘잡고 있는 것보다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큰 통제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화를 쏠 필요는 없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등장인물 캐릭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신의 테크닉을 생략한 즉 그 역할에 빠져들어야 한다.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느린 사람은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사람이
사실은 빠르다. 고유야말로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힘주어 꽉 잡고 있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통제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하를 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술의 필수 기술은 변함없이 보입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적어봐야 되겠네요. 내려놓는 힘.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수고했어요.